이번 조기 대선의 또 하나의 큰 변수,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사실상 변수에서 이제는 상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출마 일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네. 한덕수 대행이 지금 비서실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래요? 네, 사실상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겠죠? 총리 비서실장은 나가고 네. 다른 참모들도 곧 줄줄이 사표를 낼 것이다. 그래서 크지 않은 규모의 캠프를 바깥에서 만들고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오길 기다릴 것이다. 뭐 그런 얘기고요. 네.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일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무위원회는 주재할 것 같고, 모레는 미국에서 해군성 장관이 방한을 해서 국내 조선소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미군이 쓰는 이제 군함의 건조와 유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관세 전쟁에서 중요한 협상거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 해군성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결국 출마 선언은 5월 1, 2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출마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개헌을 상정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상은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온 상황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이 충돌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내용의 개헌을 자신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담은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겠다. 그리고 네. 나는 물러나겠다. 그렇게 되면 현 임기가 1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번 주에 헌정회를 찾아서 정대철 회장을 만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그동안에 개헌을 강력하게 주창해온 그렇죠. 인사거든요. 네. 물론 두 사람이 학교 동문이고 가까워서 뭐 얘기를 조언을 얻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시국에 헌정회장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둘 간의 만남 이후에 개헌 얘기가 나온다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 명분으로 삼을 만하다. 그런 이제 해석이 있고,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 명분 이것을 삼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선출된 후보와 대통령 임기 문제로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꽤 있겠다 그렇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제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3년 임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년하고 1년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박성훈 의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네, 시기적으로 촉박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죠. 아직까지 권한 대행께서 본인 입으로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덕수 권한 대행을 추대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능력, 실력과 품격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고요. 특히 시대 정신이 이제는 국가 정상화, 통합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에 적합한 인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통상 전쟁에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보,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분이 호남 출신이세요.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수 진영에서 후보로 모시고자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당이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인지, 범보수 진영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보수의 가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으면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당 당내 경선 후보들조차도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정말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미래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에게 집중하자는 게 우리 당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경 의원님, 일단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도 이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한테 대해서는 전혀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 유독 한덕수 대행에서만큼은 상당히 날석에 비판을 해요. 네.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누가 돼도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거의 문재인 후보와 필적할 만큼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나온다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긴장을 해서 견제를 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왜 비판을 하냐면 아니 지금 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관세 협상을 한다 뭐 한다 트럼프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대권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못된 짓이죠.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서 있을 자리에 잘 서 있어야 된다. 특히 지도자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 총리로서의 자기 권한과 더불어서 이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적당한 시간에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도덕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다라는 비판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을 때 아니 그러면 총리마저 탄핵하면 어떡하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총리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팽개치고 나가면 그럼 어떡하라고?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상황이 다릅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데 저는 한 총리가 그 윤석열 계엄 사태,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이 없을 수 없다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향후에 혹시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는 책임, 사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한 발버둥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정말 잘못된 모습 그만 보이고 국민들 앞에 덜 좀 부끄럽지 않게 좀 해라. 그리고 국민의힘께는 제가 충고드립니다. 지난번 3년 전에도 당내 인사가 제대로 없어서 윤석열 당박해서 끌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당내 인사가 경쟁이 없으니까 또 당밖의 인사 또 끌어와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당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양만희 교수님. 그런데 오늘 이런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경찰이 한덕수 대행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한덕수 대행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다음에 곧 당시에 공석이 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자리에 후보자 2명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자격 없는 사람이 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당연히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명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하는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선 이후에 출범하는 정권의 대통령에게 이 지명과 임명 권한이 넘어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성훈 의원님 일단 만약에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한덕수 대행의 본선 경쟁력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직권남용은 이미 그 권한쟁의 심판 당시도 그렇고요. 탄핵 심판 당시에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보교인님이 도덕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반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보수가 가지고 있는 품격과 도덕성에 기반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또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게 된다면 보수층이 바라고 있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인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빅텐트 논의도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이면 좋겠죠. 뭐 명분 없이 단일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명분과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단일화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저희는 많이 경험을 해왔잖아요. 이제는 권력도 분권형으로 가고 누구 1인에게 많은 권력을 몰아주는 그런 정치 체제는 이제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자 정치권 언론인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발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화를 했다는 말도 있고, 네.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전화해서 뭐 이 단일화를 좀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정대철 헌정회장과 만날 예정이다라는 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회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 겁니다. 좀 만들어 달라. 좀 만들어 달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 간의 단일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정대철 회장은 여기에다가 이낙연 전 총리가 자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한 다음에 이 텐트 안에 들어오는 그런 그림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논란이 된 상황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대행이 후보가 되게 해달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네. 국민의힘 후보가 만들어질 텐데 그쪽으로 단일화가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네.